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꼽히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오늘 오전 5시쯤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상륙했습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과 최대 250mm의 비를 뿌릴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 시각 현재 태풍이 가장 근접한 부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현재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밀락동의 한 해안가 진입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해안도로 쪽은 모두 침수돼 진입이 아예 불가한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지금 부산에 가장 근접한 상태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40m에 이르는 데다 파도도 최대 12m까지 아주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새벽부터 월파가 진행 중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인근 도로로 넘친 곳이 많습니다. 부산은 약 2시간 반 전이 만조였는데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해안 지역에는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밤사이 부산에선 간판이 떨어지는 등 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현재까지 184명이 인근 숙박업소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광안대교를 비롯해 거가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도로 50여 곳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광역전철을 비롯해 부산 김해 경전철과 시내버스, 부산 지하철 지상구간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까지가 고비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동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부산엔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덮친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울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울산 장생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빗줄기와 바람이 울산 전역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조금 전인 오전 7시를 전후로 해서 이곳 울산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강도 강해 상태를 유지한 채 이곳 울산을 그대로 관통할 전망인데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 역시 이뤄졌습니다. 동구 성끝마을과 일산진, 북구 도단마을 등 총 110여 명의 주민들이 숙박업소나 주민센터로 몸을 옮겨둔 상황입니다. 새벽 1시쯤에는 울주군 남천교 일대에서 2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도 강한 비바람에 불어난 하천과 빨라진 유속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초속 40m 이상의 강풍과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있을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생포항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금 이 시각 태풍의 마지막 길목인 경북 동해안은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심우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몸을 휘청거릴 정도인데요. 스마트폰이 날아가려고 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폭우까지 옆으로 쏟아지면서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렵고 눈을 뜨기도 힘이 듭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22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포항은 오전 8시쯤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이 80에서 150mm, 울릉도와 독도 등엔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등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경북 동해안은 순간 최대 풍속이 40에서 6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 대송면 칠성천이 범람위기에 놓이면서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형산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양악시장과 청림동 등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불어난 물에 죽도동 일대가 현재 침수 중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위력이 강한 만큼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이번엔 경남 통영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홍지호 기자, 어젯밤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태풍은 어떻습니까?
오전 4시 50분부터 이곳 통영과 거제 사이로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는데요. 한때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지금은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초속이 40m가 넘기도 하는 등 강풍으로 인해 정박해 있던 배들과 가로등이 세차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나간 곳도 있었는데요. 어젯밤부터 굵어졌던 빗줄기도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이곳 강구안은 해수면과 지대의 높이가 비슷해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면 도로로 물이 넘쳐오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파도는 크지 않아 물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영의 욕지도 욕지면사무소 인근에선 새벽 2시 반부터 30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배가 끊기면서 복구 작업을 위한 한국전력의 접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매우 강해서 강으로 한 단계 약해졌고 비바람이 잦아들고 있지만 아직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1시간 전쯤 마산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1시간 동안 피해 상황도 속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조금 전 태풍이 지나간 마산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지금은 태풍이 다 지나간 상황인가요? 네, 태풍 흰남노는 1시간 전쯤 이곳 마산에 상륙해 현재는 지나간 상황입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다가 잦아들었고 현재는 비도 그친 상황입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풍속도 초속 40m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이 마산에는 최대 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시간당 30mm의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태풍 상륙 시간과 만조 시각이 겹쳐서 해일 우려가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곳 마산은 유입하고 10m 내외 정도로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미 어제부터 침수 위험 지역 주민 2,5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피해는 많이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아직까지 이곳 마산에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1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피해 상황도 속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 현관문이 깨지고 8층짜리 건물 외벽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 마산에 접수된 태풍 신고는 44건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던 실종 신고는 아직까지 수색 중인데요. 다만 실종이 태풍과 관련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는 대로 복구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마산항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11호 태풍 흰남노가 오늘 새벽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네, 태풍은 계속 이동하면서 점차 동해 남부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11호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4시 50분경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남 지역을 지나 동해 남부 해상으로 진출하겠고요. 아침에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는 전국의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북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빗줄기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고요. 특히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전까지 영남 해안에 많게는 최고 200mm 이상, 영동 남부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영남과 영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40에서 7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오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 순간 풍속 초속 40에서 6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에도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초속 15m만 넘어도 사람이 제대로 걷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안전을 위해 외출은 삼가시고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상 전문가와 함께 태풍 흰남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7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빠르게 태풍이 이동했습니다. 흰남노의 지금 이동 경로 어떻습니까? 현재 그 통영과 거제 사이로 이제 일단 상륙을 해서 현재는 바로 부산 위쪽으로 해서 경주 쪽으로 이제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포항 쪽으로 해갖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시 정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아까 저희가 울산과 포항을 연결했을 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거든요. 동해안 지역에 지금 태풍이 좀 더 집중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바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간서부터 앞으로 한 2-3시간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됩니다. 피크 타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쪽으로는 현재 그 태풍의 전단부 쪽 앞쪽으로 그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그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태풍이 비도 바람도 모두 다 역대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을까요? 되게 이제 이 태풍이 우리 라니냐라고 있습니다.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은 그런 현상이 이상하게 이제 이 서태평양 쪽으로 굉장히 그 고소온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쪽을 향해서 계속 오던 흰남노가 이 고소온역에 접하면서 스포 태풍, 그러니까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죠. 되게 이 가을 태풍들이 강한 이유는 가을 태풍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해수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가을에 이 해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동이 이 편서풍을 따라서 좀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속도가 이렇게 세력이 죽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북쪽에 여름보다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딪힌 면적에서 굉장히 바람도 강해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태풍이 가장 크게 발달하고 또 피해도 가장 크게 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을 태풍이라서 더 영향이 커졌다, 강도가 세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최악의 태풍이었던 1959년의 사라 그리고 2003년 매미와 비교한다면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번 태풍과 이제 이동하는 경로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태풍들인데요. 사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태평양상에서는 바람이 가장 강했던 태풍으로 알려 있는데 우리나라 근처 와서 제주도 이제 저희들은 태평양상에서 얼마나 강한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근처에 왔을 때 얼마나 강하냐, 이게 이제 부산 근처를 지나갈 때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걸 보는데 매미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지날 때 41m 정도여서 43m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흰남노는 47m 정도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주도를 통과할 때 45m 정도였고요. 매미 같은 경우는 41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인근에 상륙할 때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는 43m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 매미 같은 경우는 부산 인근에 들어왔을 때 그때 41m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미보다 지금 흰남노가 훨씬 더 강하고요. 또 상륙할 때 그 풍속도 사라보다는 이번 흰남노가 더 강합니다. 예, 여기까지 연결 말씀 듣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튜디오 대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풍 취재하고 있는 장명은 MBN 기자 그리고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님 모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밤사이 강풍 그리고 폭우 피해까지 속출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오늘 새벽 1시쯤 울산시 울주군에서 2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하천에서 음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폭우에 불어난 물 때문에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주택이 파손되거나 어선이 전복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공공 사유시설 합해 14건이 발생했고요.
2만 호가 넘는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보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내륙을 관통하면서 날이 밝은 뒤에는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부디 모두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대응은 지금 어떤가요? 네,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풍의 폭우까지 예상되면서 반지하 건물이나 해안도로 등 위험 지역에 대해 사전 대피를 공고했습니다. 휴교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제주와 부산, 울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대부분이 원격 단축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 휴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통제 구간도 많은데요. 한라산 등 22개 국립공원 600여 개 탐방로는 입장이 현재 통제된 상태고요. 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 150여 개소, 소규모 다리 340여 개소, 하천변 500여 곳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태풍 흰남노 관련 뉴스에 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 교수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선 가정에서 해야 될 태풍을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행동 요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태풍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먼저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태풍은 지금 현재 많은 비와 그리고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그 호우와 이 강풍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호우 같은 경우에는 집 주변에 우수관이라든가 하수구,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슬라브 구조의 가옥 같은 경우에 옥상 부분에 빨리 물이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슬라브 부분에 물이 잘 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미리 좀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그 피트 라인들, 그 빗물이 빠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풍에 대한 대비는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유곽이라든가 해서 진동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해서 강풍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네. 창문과 창틀 사이 이격을 최대한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피해야 할 장소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와 관련한 앱도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그 행안부에서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네네. 디딤돌 앱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방송처럼 여러 가지 그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 현재 본인이 현재 위치에서의 여러 가지 안전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피소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해당 지역의 어떤 침수 정도 그리고 예컨대 어떤 그 침수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도 안전 디딤돌 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거주하시는 부분에 세밀한 안전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지금 내 주변에 어느 곳이 안전한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앱이겠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앱을 설치를 하셔서 우리 집 주변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 주변에 어디로 위기 상황에 피해야 되는지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에게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네. 태풍 흰남노가 경남 내륙에 상륙을 했다라고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앞으로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태풍 흰남노 현재 부산과 경남 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전 8시나 9시 사이에 포항 앞바다, 동해상으로 육상을 관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시간 오늘 한 40분가량 남은 것 같군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오늘 정오쯤이면 태풍이 울릉도와 독도 부근까지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만 태풍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강원 영동 지역은 그때까지도 바람의 영향권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딱 반으로 나눠봤을 때 서쪽은 대부분 오전에 태풍 상황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후가 되면 동쪽 지역도 서서히 종료가 되면서 오늘 밤이나 내일이 되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보통 바람 태풍 혹은 비 태풍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해수면 온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평년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올라서 느린 속도로 몸집을 키웠던 영향도 있고요. 강풍의 반경 안에 다량의 수증기가 북서쪽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까지 야기시켰기 때문인데요. 그 거대한 강풍 반경 안에 강한 비구름이 함께 있는, 비와 바람이 함께 있는 그런 태풍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장 기자가 지금 비도 바람도 모두 다 강한 태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람이 아무래도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다 보니까 날아갈 위험이 있는 뭐 간판, 맨홀, 또 가정에서는 화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그 간판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이제 단시간에 보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간판 부분 예컨대 뭐 밖에 내놓는 이런 간판들은 이동이 가능한 간판들은 가옥 안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거치가 돼 있는 이런 간판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트러스 구조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좀 잡아주는 이런 설비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강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뭐 가설재라든가 그리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풍화증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앞으로 좀 논의가 되면서 적용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동해안에 태풍의 위력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안가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는 제방 근처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방이 붕괴가 되면 급격하게 이제 침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거지가 일부는 제방 반대쪽, 그러니까 이제 배후습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이 제방의 어떤 유실 유무를 좀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제방 유실에 위험 경고가 있을 때는 즉시 안전한 지대로 고지대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히 해안가가 동해안이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태풍이 도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원인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아무래도 반경 오른쪽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인 맞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가요? 근데 보통 태풍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데요. 나누는군요. 네. 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태풍의 오른쪽엔 바람의 작용을 더 받아서 속도가 가속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초속 10m 정도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네네. 이번 태풍은 워낙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을 사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둘 다 유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동해안 지역에 지금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보니 폭풍 해일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조금 이르게 북상하면서 만조 시간과 맞물리는 게 문제였는데요. 경남 남해안 같은 경우는 가득 차오른 바닷물이 초속 30에서 40m의 강한 바람이 육지에 이렇게 퍼나르는 듯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해안가에서 뭐 1km나 떨어진 지점에도 침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들어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대피를 하거나 뭔가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해저스 맵이라고 해서 홍수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제방에 의해서 침수되는 이런 위협 관리가 현재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아까 뭐 안전 디지털 앱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그 홍수에 대한 그리고 제방 붕괴, 유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어떤 정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이런 어떤 경고 사항이나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지체 없이 고지대로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MBN 취재 기자 현장 연결을 해드릴 때 부산과 울산 지역이 지금 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고스란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울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닷물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에 취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원전에 예컨대 뭐 해일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기상 상황으로 해서 뭐 바닷물이 원자력 발전소 안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중 또 많게는 5중에 이런 그
아주 그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예. 그런 용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이 월파가 돼서 유입이 되더라도 그 바닷물에 의한 원적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침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전이 됐을 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침수 상황에 의한 정전도 자체 발전 선비라든가 이중 삼중의 어떤 전력 공급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울경 지방의 지대에 있는 예, 예. 이런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도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흰남노가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흰남노가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통영에서 정전 피해가 났었다는 리포트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정전이 발생하면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정전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정전을 대비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랜턴이라든가 후라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전이 발생하면 아파트와 같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운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비상발전 설비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상 정전이 있을 때는 계단을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냉장고 같은 부분이 정전이 오래되면 이제 음식물이 상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태풍 흰남노 관련한 대담 이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를 스쳐 지나간 상태입니다. 네, 강한 비바람이 새벽 내내 몰아쳤다고 하는데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죠. 김태형 기자, 제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를 통과한 걸 보여주듯 이곳은 비가 완전히 그쳤고 바람만 순간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원래 예상됐던 자정보다 이른 어젯밤 11시쯤 제주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밤새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꽁꽁 묶인 선박들이 넘실거리고 야자수 나무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주 북쪽 지역 해안가에도 파도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한라산에 최대 9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제주 곳곳에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르는 등 오전 4시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19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제주도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만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태풍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겠고 전 지역에 발효된 태풍경보도 풍랑과 강풍특보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부는 만큼 제주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전남 여수 지역은 새벽 4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했다가 지금은 점차 멀어지며 비바람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로 기자, 비는 이제 그친 건가요? 네, 이곳 여수에는 밤새 매서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바람은 여전하지만 비는 거의 그친 상황인데요. 이곳 여수에는 새벽 4시쯤 남쪽 해상 약 50km 거리까지 태풍이 근접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누적 강수량은 완도 233mm, 진도 210mm에 달했고 여수에는 시간당 51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고 순간 풍속은 신안 가거도가 초속 42m, 진도 41m, 여수 35m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세기입니다. 새벽 5시쯤엔 태풍의 위력에 이곳 여수의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해상에는 4에서 8m 안팎의 매우 높은 물결도 일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간판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등 전남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는 밤새 6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안과 해남, 나주 일대에선 정전이 발생해 2,12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에서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태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태풍 흰남노를 놓고 기상청이 언급한 말인데 그만큼 흰남노의 위력은 우리가 겪었던 여느 태풍 못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미나 루사처럼 강력했던 태풍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 길기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온 동네가 진흙투성이가 됐고 주민들은 저마다 물을 빼거나 가구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002년 한반도를 덮친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힙니다. 강릉에 하루 870.5mm라는 역대급 폭우를 퍼부은 루사는 사망 실종자 246명, 약 5조 1,479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매미는 강한 바람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60m. 매미의 강풍에 부산항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들은 속절없이 쓰러졌고 부산 구포교는 중간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131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959년 추석에 상륙한 태풍 사라는 사망 실종자가 849명 발생했고 이재민은 37만 명이 넘게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수도권을 직접 관통한 태풍 곰파스에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은 찢겨 나갔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문제는 앞선 태풍들보다 이번 흰남노의 위력이 더욱 강하다는 점입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한데 상륙 시점의 흰남노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정도로 사라나 매미보다 더 낮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와 지난해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겪은 울산 시민들은 침수 대비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과 맞물려 손해가 크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울산 태화시장 상인들이 침수 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화장실 하수구 역류를 막기 위해 테이프를 2번, 3번 붙이는가 하면 그 위에 모래주머니까지 쌓아둡니다. 마음이 너무 노심초사해가 지금요 안절부절이고 진짜 이거요 어디 갖다 넣을 수도 없어요. 내 몸 같으면 어디 대피를 한다 하지만 추석 대목과 맞물린 시기라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추석인데 손님들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오늘 비가 저녁에 온다면 지금 심각하게 잠겨요. 상인들이 하루불 하루 먹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 생계에 직접적인 그 피해를 입다 보니까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차수판까지 설치해뒀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특히 2016년 겪은 태풍 차바의 악몽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 차바는 1시간에 140mm에 달하는 많은 비를 쏟아내면서 태화시장 점포 300여 개가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달갑지 않은 손님 흰남노가 이번에는 큰 생채기를 내지 않고 지나가길 태화시장 상인들은 한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는 차단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 4명 사퇴로도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오후에는 개정된 당원을 토대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은 전원 사퇴서를 작성해 새로운 2차 비대위의 출범 요건이 완전히 갖춰지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비대위는 물론 지금까지도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 당원에는 비대위 출범 시 당대표는 해임된다고 명시해 내년 1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비대위 인선뿐인데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을 내일 또는 모레 오전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냐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됐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권유 또는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했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모 씨가 절연한 시점이 윤 대통령의 말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 공표라는 주장입니다. 5월 20일 날 절연했다고 했는데 6월 16일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고발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민주당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담과 로펌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윤 대통령은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직접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는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대표도 의견을 존중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고비마다 정면 돌파를 택했던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전격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진술 기회를 드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큰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리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통보까지 하는 거, 야당 대표를 창피를 줘서 여론의 주도권을 주려는 것밖에 안. 이원석 후보자는 이 대표 측이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부실 수사라는 야당 공세 역시 일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대리에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또 자신이 과거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놓고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인데요.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이혁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거 강의를 했던 대학교의 각종 이력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사과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을 8개월에 걸쳐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검토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는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이력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지만 채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번 주 고발인 측에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고발인 측은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살펴본 뒤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4시 50분경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또 6시경 부산을 지나 조금 전 7시 10분경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반경이 워낙 넓어서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북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구름도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역의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고요.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90mm 이상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영남과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영남 해안에 많게는 200mm 이상, 영동 남부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영남과 영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에는 시간당 40에서 7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오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 순간 풍속 초속 40에서 6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에도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외출은 삼가시고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추석 연휴에도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0분 전쯤 태풍 흰남노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을 뿌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능하다면 집에 머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고 계속해서 기상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특보 굿모닝 MBN 마칩니다. 고맙습니다.